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드리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최근 총선 이후에 한번 주택가격 시장에 있어서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제21대 총선 결과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지속될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시 인기지역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딴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12.16 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시행되면 강남권 중심의 집값 하락세가 규제 풍선 효과를 누리던 강북, 수도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값은 크게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편인 구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는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강남권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성북, 동대문, 은평구 등지의 집값이 내려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보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제21대 총선 이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 오프닝 멘트에서 상반기의 청약시장, 많은 청약 물건들이 지금 쏟아질 텐데요. 일단 청약시장, 하락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연 청약시장의 관심도가,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자체의 변곡점, 시그널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총선 이후에 우리 영상에 보셨듯이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기존 기조 정책, 집값 안정화 정책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추가적인 정책 부분 자체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4월 15일 이후에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의 동향은 아직까지 관공서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근 자료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3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게 되면 수도권, 전국, 기타 지방 전반적으로 다 4월 13일까지 하락을 겪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에서는 일단은 거래량 위축 부분 자체, 일단은 12, 16 대책에 있어서 특히 대출 부분 자체의 돈줄을 막아놓은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심리의 부분 자체가 위축된 부분 자체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폭 전국적으로 0.03%의 미비하게 오른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0.02, 경기 0.08, 인천 0.04.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 자체가 축소됐고 상승폭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지금 현재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자체의 영상도 보셨고요. 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비하게 소폭 상승했지만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승폭 자체가 둔화해서 하락세로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만이 미비하게 상승했고 충남, 전남 그리고 전남 같은 보합, 경북, 강원, 전북, 충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부분 자체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0.02% 상승을 했습니다. 미비하게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은 강남
11개구 보합 상태지만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하락 부분 자체로 가고 있다. 자,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넘는 집들이 즐비한 지역으로서 대출에 대한 억제 정책이 바로 먹히고 있는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보시는 대로 9억 이하의 집들이 좀 많이 있는 금천구, 강북, 서대문구, 광진 등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비하게 0.1%가 안 되는 미비한 상승분 자체를 보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서울을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하락이고요. 코로나19와 4.15 총선 영향으로 서울 전 지역의 매수 문의가 줄고 있습니다. 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9억 원 이하인 지역으로서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또 신안산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산역 연장 추진,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간간히 유입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30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의 매수 움직임, 그리고 홍은동과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폭 자체는 둔화된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안산부터 안산 단항구까지, 상록구부터 단항구까지, 자, 의왕, 하남, 수원, 장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풍선 효과, 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의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 부분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시장의 안정화 부분 자체가 지금 느려지고 있는 부분 자체의 모양새고요. 자, 풍선 효과를 누리던 수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안산 상록구, 의왕, 군포, 하남 지역만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상록구 그랑시티 자이레 부분 자체가 입주를 하면서 주번 단지에 안산 내 신축 부분 자체 단지의 매매 가격이 동반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의왕 같은 경우에는 청계 이지구, 내손 다라 재개발 사업 등의 호재대로 투자 문의 부분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내선동 경기도 미래형 시범학교 설립 예정지로서의 선정 부분 자체가 가격 상승세 부분 자체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의왕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천, 광역시 중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그간 몰렸던 비규제 지역에 몰렸던 지역 부분 자체의 인천 부분 자체가 가장 컸었는데, 보시는 대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분 자체가 전주 대비 소폭 상승, 꾸준히 유지하는 부분 자체가 아니라 소폭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텐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는 매수자를 봤을 때 100 이상 부분 자체의 그래프가 올라가 있다면 매수 부분 자체가 많은 거고요. 아래 10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물량 부분 자체에 있어서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고 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은 부분 자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자 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향후 2, 3개월 내에 한번 실수요에 대한 물건 자체를, 내 집 마련 자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는 대로 전국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57.4%를 기록했고요. 전주 대비해서 미미하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해서 한 5%가 하락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62.3%에서 59.7%로 하락을 했습니다. 강북 지역 또한
하락한 부분 자체를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에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 자,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분 자체, 그리고 취득세,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가장 위쪽에 보게 되면 주택임대 갱신 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부분 자체가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자, 매매시장에서 임차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부분 자체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매매시장 부분 자체의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날 때 임차인들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런 어떤 올라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 자체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충분히 있다는 어떤 예견이 들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보시는 대로 대출 규제 부분 자체가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의 선도 아파트들이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당분간 올 상반기 또 올 가을 이사철 때까지는 하락 내지 보합 부분 자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첫 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매수 부분 자체의 심리가 줄은 상태에서 청약시장, 대기 수요들, 올 상반기에 지금 몰려있는 대규모 물량들의 청약시장에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 부분 자체로 경쟁률이 나타날까? 자, 이원화돼서 부동산 시장 큰 틀 안에 청약시장이 있지만 과연 이 부동산 시장 큰 틀 안에서 청약시장 부분 자체가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뭘까라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 고려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 이후에 내 집 마련 부분 자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급매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디까지 쌓여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따져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